근데 도자기를 직업이라고 하면은 근데 도자기 그거 해가지고 먹고 살만한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합리적인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모든 직종이 다 그렇겠지만 사실은 케바케예요. 저희보다 먼저 이 작업을 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 문을 닫은 분들도 꽤 되시고요. 저희가 하다가 중간에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요거를 창업을 하셨는데 또 그분의 경우에는 문을 먼저 닫으셨고. 근데 저희는 그래도 버티고 살아남은 케이스인 거죠. 그 와중에. 그러니까 저희랑 거의 비슷한 요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약간 문을 닫으셨는데 저희가 그중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요인이 될 만한 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코로나 때 다들 힘드셨잖아요. 저희는 코로나 때 그 매출에 타격을 안 입진 않았어요. 저희도 힘들었거든요. 거의 수입이 없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막 적자를 보는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거의 수입 없는 상태로 그냥 버텨냈다고 보면 될 정도로 그때 한참 저희도 어렵기는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시기를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진짜 큰 한 가지는 일단은 저렴한 월세. 저희가 이게 폐쇄된 곳에, 그러니까 많이 오픈되지 않은 곳에 가게를 차려가지고 거의 그 조그만한 협소한 공간에서 공장에서 뽑아내듯이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공간이 진짜 작아요. 대신에 이제 세가 저렴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 출발할 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잘 될지 보장이 없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소소하게 하자. 조심조심 하면서 가자라는 주의여가지고 최대한 세가 저렴하고 합리적인 곳으로 알아봤고 대신에 이렇게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딱 보고 저기 예쁜데 뭐야 하면서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도 그냥 온라인으로 최대한 알리려고 했었고 위치적으로 이제 장단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가장 큰 메리트는 저렴한 월세였기 때문에 지출이 많이 나가지는 않아서 그나마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시기가 어려워도 그나마 방어가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거의 다잖아요. 솔직히 저희는 뭐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는 않거든요. 들이는 비용이 많지 않은데 거의 다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을 저희가 직접 다 합니다. 가족들끼리 하는 거라서 직원을 막 많이 구해가지고 쓰지 않고요. 대신에 저희가 휴일 없이 거의 쉬는 시간이라는 게 뭐지 싶을 정도로 안 쉬고 일을 해요. 약간 일에 미친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일 말고는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들 마냥 그렇게 모든 시간을 다 쏟아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점과 플러스 일을 그만큼 많이 하고 거기다가 시간을 많이 쓰니까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량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가격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진짜 꼬작 몇 개 못 만들어내는 물건이면 그거를 이제 가격을 내려서 팔 수가 없게 되잖아요, 구조상. 하지만 미친 듯이 일을 해서 약간 개처럼 소처럼 일해서 뽑아내고 약간 진짜 공장처럼 돌렸기 때문에 그나마 물건 양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면은 박리담회를 좀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 힘든 시기에 저희는 오히려 더 저렴한 제품들 많이 뽑아내고 할인전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박리담회 하면서 버텨냈던 것 같아요. 그 구간에는 그렇게밖에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힘든 시기였지만 그래도 밥은 먹고 살면서 버틸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노하우가 될 수도 있는 점으로 꼽자면 많이 퍼주는 거.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그 도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죠? 명언이라고 해야 되나? 퍼주는 사람 치고 망한 집 없다. 네, 그런 그 속설이 있는데 저희도 처음부터 몽클님이랑 저랑 그 기본적인 원칙으로 가져가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끼지 말고 퍼드리자. 네.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아끼고 싶을 때도 있고 조금 덜 주고 싶을 때도 있고 예, 이 마음이 간사하잖아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도 최대한 이러면 안 돼. 초심 잃으면 안 돼. 항상 아끼지 말자. 그냥 해드리자. 그냥 웬만하면 다 해드리자 주의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이벤트도 많이 진행하고 할인도 많이 해서 드릴 때도 있었고 저기 구매하시면은 같이 서비스도 잘 넣어 드리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객들이 뭐 정확히 얼마나 만족하셨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았겠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케어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좋아해 주시는 분들 후기가 많았어요. 서비스도 잘 챙겨주시고, 네, 저희가 막 이벤트 진행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돌아온 게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도자기를 해가지고 도대체 얼마 정도 벌면서 먹고 살만한 거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구체적인 그 수입 얘기를 정확하게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진짜 최대 매출 찍었을 때는요, 약간, 와, 도자기 요거 깔짝깔짝 해가지고 이 돈을 벌 수 있다고? 네, 약간 의아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벌어봤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평균치는 아니고, 네, 항상 유지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평균치는 아니고 진짜 한두 번 정도는 와, 여기 가능성 있겠는데? 여기 이 업계 괜찮은데 싶을 정도로 이제 가능성을 봤다. 네, 그 정도로 매출을 찍어본 적은 있고, 대신에 저희도 힘들 때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이거 접어야 되나? 우리가 이걸로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의문이 막 들 정도로 수입이 없었던 시절들도 있었어요. 그 불안함을 이겨내고 믿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업종이 다 그렇습니다. 케바케입니다. 내가 또 어떻게 버텨내고 여기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또 이겨내고 극복하고 생각을 바꾸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를 하려면 충분히 저희도 포기할 만한 상황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다른 방향을 자꾸 모색하고 방식을 계속 바꿔가면서 했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던 방향으로만 쭉 가다 보면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생기거든요. 그때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 다른 루트를 찾고,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저희는 좀 버텨낸 것 같고요. 저희 동종 업계 비슷한 분들이 문을 닫은 케이스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못 버텨내고 문을 닫으신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생각하면 가장 큰 요소가 그거 같아요. 약간 장사가 약간 된다 싶었을 때 무리하게 투자를 하셨거나, 그러면 나중에 힘들어지는 구간이 왔을 때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들인 돈이 있기 때문에 막 갚아야 될 돈도 있고 뭐 벌려놓은 것들이 많은데 갑자기 뭐 상황이 안 좋아지고 뭐 업계에 이게 업다운이 있어요. 비수기가 분명히 오거든요. 근데 비수기가 왔을 때 그거를 건져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분들의 얘기를 약간 전해서 들은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의 케이스는 이제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일에 올인하면서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은 이제 물량이 많이 안 나오니까 말씀드렸듯이 물량이 나와야 뭐 가격을 조금 할인을 해서 드리던 뭐 박리담회를 하던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물량 자체도 얼마 안 나오고 하루에 일을 얼마 못하고 그 팔아봤자 큰 돈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운영이. 네, 그렇게 하다가 문을 닫으신 케이스도 있고, 저기 그 새가 너무 비싼 곳으로 가게를 운영을 하다가 그게 버거워지신 분들도 계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저희는 약간 그 요소들을 잘 피해갔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물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어떤 요소들이 더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나는 부분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 초기 창업 비용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요거를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도자기 창업이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가게는 저렴한 월세를 구하면 됐었고, 가마 하나만 들여가지고 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뭐, 재료값은 비싼 편이 아니고. 그래서 가장 큰 돈이 가마였는데, 가마를 저희가 너무 비싼 곳에서 구입하지 않고, 조금 저렴한 편인 브랜드로 골라서 구입을 했고요. 크기가 큼직한 데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그 가마의 가격이 총, 저희가 이제 부품이랑 다 해가지고 해서 처음에 드렸던 가격이 한 800만 원? 네, 가마 한 800만 원 드리고, 전기를 증설을 해야 돼요. 거기가 그 상업용 전기를 써야지, 안 그러면 가정용으로 그 가마를 돌렸다가는 그 전기세 폭탄에 맞아서 기절할 수가 있거든요. 증설을 하는데 또 돈이 들더라고요. 몇백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전기 증설을 따로 했고, 그래서 가마하고 그 증설 비용 해서 1000만 원 초반대의 금액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 비용 자체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진입 장벽 자체는 낮으나 그만큼 수익으로 돌아올 확률을 장담할 수 없다. 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시간이 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도자기 창업에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신 분들도 따로 있을 거기 때문에 가마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따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